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확인되면서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발 확진자인데 올해 초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 때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집계될 신규 확진자 수 또한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한동안 40명대 내외를 오르내리던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일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감염, 그리고 그것을 동반한 이제 다양한 환경, 뭐 카페나 학원 등을 포함한 여러 세팅에서의 감염으로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증가 속도가 지난번 대구 지역에서의 신천지발 집단 감염의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로 지금 확산 속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재유행, 대규모 재유행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확산세가 이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금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더 많고 4명 중 1명꼴로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방역당국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을 했고 또 지금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정황이 있어서 지금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서울시하고 이제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확진 검사를 교인들이 빠르게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에서 잘 협조를 하지 않아서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교인들이 있고, 만약에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검사가 늦어진 교인들 중에서 추가적인 확진자 또는 2차, 3차 전파가 나온다면 그게 또 대규모 감염 또는 감염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빨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확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용기 내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에서도 현재 누적 확진자가 12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예배 중에 성가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예배 후에 식사도 함께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개월 동안 방역 당국이 이야기한 마스크 쓰고 밀접 접촉, 밀도가 높은 사람의 밀도가 높은 공간에 가지 말아달라. 예배를 마치고도 같이 식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결과 교회에서의 대량 감염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마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방역 당국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이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을 했고 오늘은 부산시도 2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3단계로 격상해야 효과를 더욱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 그리고 무증상 감염의 특성 때문에 초기에 아주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에 3단계로 격상을 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게 보다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또 상당할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일부 방역 지침들은 실제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모임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그걸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참여, 교회를 포함한 적극적인 방역 활동에 참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어떻게 유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부 당국의 지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새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97명 중에 국내 감염이 188명이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9명, 또 경기가 67명, 인천, 부산, 광주에서 각각 7명씩 나온 상황입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인데 네, 이 같은 네. 결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더 다행스러운 예. 소식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대구 경북의 사태를 보더라도 초기에 빠르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가 예. 한 또 2, 3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또 다시 바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하루하루의 추이만 가지고 예.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2, 3일 더 좀 경향을 지켜보고 예. 판단을 해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우려됩니다. 특히 교회발 확진자의 경우에는 고령층이 많아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병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의 가용 병상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숫자를 일일이 따지는 거는 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전에 예했던 그 뭐 중환자용 병상으로 예. 치면 100몇 개의 병상이라고 하는 게 금방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금방 소진될 병상 수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그 대규모 감염에 대비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병상을 동원하는 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하고 지금 수도권의 대량 감염 확산이 예상되는 시점이니까 지금이라도 그 병원들이 그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고 병상을 순차적으로 비우면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는 데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이라도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파주에 있는 한 스타벅스에서도 지금 4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 매장을 직접 방문한 확진자가 26명으로 네. 대부분이 2층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3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사실 커피숍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높은 상황, 한 14%쯤 되는데요. 높은 상황에서는 소위 그 조용한 전파자가 다수 있을 거라고 예.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가면 그 코로나19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예. 뜻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긴 시간 머무르지 말고 마스크 쓰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하루에만 스타벅스 매장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로 나왔거든요.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해 네. 있는데 지금 실내에서 에어컨을 켤 경우에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 게 방역 수칙의 원칙인데 예.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예. 그 에어컨을 튼 식당에서의 감염 사례를 봐도 에어컨 바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포함된 그 침방울을 예.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 있더라도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서 반드시 에어컨을 틀 경우에는 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외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광주와 부산입니다. 먼저 광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확진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파주 스타벅스를 다녀와 확진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네. 광주 최대 유흥가 일대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이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연결고리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또 어디서 감염이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게 좀 걱정이 큰 네. 상황인데요. 광주의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확진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N차 감염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사례가 네. 보여주는 거는 첫 번째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늘 확산될 수 예.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 확산되면
그 지역에서의 감염에 취약한 고리, 예를 들면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감염이 계속 퍼져나가는 예. 양상을 보이게 될 텐데요. 아마도 그 기존의 그 사례들을 보면 그 노래방에서의 감염은 N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예. 유흥업소에 대한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유흥업소의 특성상 출입 명부도 사실 부실하게 작성됐을 네.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출입 명부를 잘 작성하고 만약에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접촉자들을 가려내서 검사하고 확진하고 격리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인 영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그 주인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부산 지역은 그래서 내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최초의 감염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N차 네.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증상 감염자 예. 때문에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의 N차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부산 그 방역 당국이 등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건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등교 인원이 3분의 1, 2분의 1 정도를 학교에서 유지하면서 한 4, 50대를 몇 달간 저희가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게 아마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의 추이를 봐가면서 경과를 봐가면서 교육 당국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수능 일정은 그대로 가겠다. 12월 3일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뭐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그 수도권의 감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오늘 21일부터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 중단이 이제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할까요? 전공의들의 파업은 이제 정부가 그 부족한 의사 인력, 불균형하게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골의 의사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지역의사제라는 이름으로 그 의과대학생들을 늘리기로 의사 배출을 늘리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들과 정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받는데도 기여하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윈윈의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전파 속도, 감염 속도가 워낙 빨라서 혹시나 코로나19가 변이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종이 일어나고 그 변종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라고는 이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뀐 바이러스에서 뭐 예를 들면 세대기가 짧아지고 재생산 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운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